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뿐입니다. 첫 번째는 뇌의 기능적 문제나 손상이 생긴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삶이 행복한 감정만을 경험할 거라 생각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또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행복 분야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행복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입니다. 걸그룹 르세라핌의 노래 제목으로 더 유명한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대학 교수이자 작가가 처음 만든 단어이며 그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하죠. 안티프레질의 핵심은 외부 충격에 의한 초과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개념이 스트레스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압박을 받은 후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면, 안티프레질한 시스템은 가해진 외부 충격을 통해 충격을 받기 전보다 더 크고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안티프레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무게를 들며 운동한다면 우리는 근육에게 외부 충격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결과 근육은 더 크고 강해집니다. 또한 안티프레질 시스템은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 수준에서도 작동합니다. 바로 심리학에서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불리는 PTG라는 현상인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가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을 입은 상태라면, 외상 후 성장인 PTG는 스트레스와 고통의 결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트라우마가 될 만한 경험이 오히려 정신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티프레질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 외부 충격으로 인식될 수 있는 특정한 경험이 안티프레질 시스템을 가동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아닐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그 특성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고통을 다루는 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누구나 행복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행복해야만 해, 나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덜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실 행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늘어나거나 행복에 대해 과도하게 높아져 있는 기대감이 실제 삶과 괴리감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너무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설정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실패감이나 불만족이 오히려 행복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행복이 좋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역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바로 태양과 햇빛의 비유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햇빛을 생각해보세요. 태양을 직접 쳐다보려고 하면 눈만 아프고 햇빛을 즐길 수가 없겠죠? 하지만 햇빛을 분해해서 보면 예쁜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에 드러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사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는 태양을 직접 보지 않고 햇빛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마음가짐은 햇빛을 보기 위해 태양을 직접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햇빛이 만들어내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무지개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삶의 전반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마음의 안녕입니다. 마음의 안녕은 개인이 자신의 존재와 그 존재가 더 큰 맥락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게 된 상태이며, 이런 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의 안녕입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를 알아차리고 휴식할 줄 아는 것이 몸이 안녕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핵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안티프레질 시스템에 의해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스트레스 후에 적절한 회복 기간이 없을 때 발생하는데요. 스트레스 후에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와 마음은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안티프레질 시스템이 작동해 초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당연히 이런 상태는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배움의 안녕입니다. 배움의 안녕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대상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 삶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대상에 깊이 몰입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그 대상은 정보이거나 예술작품, 심지어 자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관계의 안녕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복한 정도를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아끼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과 보내는 양질의 시간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티프레질한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안녕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즐거운 감정을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가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라는 말을 남겼듯이 우리 삶에서 좋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행복은 이처럼 여러 요소가 모여있는 햇빛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담고 있는 행복은 우리의 안티프레질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행복이 햇빛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원래 햇빛은 아무 조건 없이 누릴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아무 조건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면 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뭔가를 갖춰야만 행복할 거라는 착각과 조건 없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저항이라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 저항하는 마음이 머리 위에 구름을 만들어내며 조건 없이 내리쬐는 행복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같은 마음은 모두 저항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런 구름을 걷어버리고 내리쬐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수용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5가지 안녕 상태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들은 모두 행복의 구성요소일 뿐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언가의 결과를 무언가의 조건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그냥 구름을 걷고 햇빛 아래 있기만 하면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안녕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안녕한 상태에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안티프레질한 시스템을 활용해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안티프레질의 저자 니콜라스 탈레브는 스트레스를 하나의 정보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삶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취약성을 드러내거나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려주며 더 강력하고 유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화는 고통과 스트레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겠죠. 삶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저항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까지 우리 자신의 안티프레질한 특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스로의 변화를 결심하거나 경험했을 때는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일을 먼저 겪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것은 그 어려움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때와 똑같은 정도의 어려움은 현재의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고통이야라는 영화 대사가 특히나 공감되는 시기를 지나가는 중이라면 삶이 지금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